있으면 좀 말씀을 미리 하고 넘어가죠. 거기 뭐라 하기보다는. 우선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국제유가가 70달러 후반에서 등락을 하면 종전에 우리가 국제유가 수준이 60달러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많이 거의 근접하긴 했네요. 네. 그러면 석유 최고 가격제는 지금 물가 부담이 커서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도. 예,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유가 동향 그리고 저희들 물가 수준 이런 걸 감안해서 최고 가격제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물가 부담이 지금 어쨌든 좀 있고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24% 정도.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이런 데 초과세수들이 좀 예상이 되고 네. 그러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이제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 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좀 최고 가격도 좀 낮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최고 가격제도 낮추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 예, 지금 서민들한테 하려면은 이제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또 기금의 20%까지 변경하는 기금에 좀 여력이 있어요? 네, 그런 정도 외에는 지금 그게 맥시멈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물가 상승률은 높고 어쨌든 양극화가 좀 심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지금 주식시장에 대형 우량주들만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도 약간 양극화되는데. 네. 소득 지원 방안을 좀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이게 지금 고용 대책 이게 지금 현재 산업의 추이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주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 산업에 매달리면 지금 국제 경제에서 밀리게 되니까 결국 첨단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첨단 산업의 특징이 고용을 안 한다. 고용이 매우 적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창업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길은 뭐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용을 늘리는 거와 창업을 늘리는 중에 어째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죠. 네, 지금 사실 이제 고용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용의 숫자를 빠르게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존 기업들의 상황들도 다 있는 상황인데 창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늘어나는 속도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두의 창업 지금 진행하면서 보여준 창업에 대한 열기만큼은 저는 지속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창업은 소상공인 창업 형태의 창업들이었고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의견들도 있고 하시지만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어떤 창업이 좋은 창업인지를 하는 것이 저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번에 굉장히 지원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도 창업을 하는 경험을 가져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갈 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창업이 첨단 산업 분야 창업이 많다는 거 아닌가요? 네. 첨단 산업 분야를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창업할 때 지원하는 민간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황들입니다. 물론 창업해서 성공했던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창업 투자 자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그 부분에서의 민간 창업 자본들이 그렇게 아직 단단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당분간 지원을 하고 민간의 투자도 지금 창업 쪽으로 기술 창업 혹은 네.
제대로 된 창업에 들어오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이번에 그 모두의 창업은 예상보다는 참여자도 많고 열기도 뜨겁고 사실은 뭐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면서요. 네. 근데 그 지원 금액이나 지원의 수준이 뭐 어쨌든 기존보다는 상당히 그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지원 규모나 지원 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횟수도 그렇고. 이제 모두의 창업은 사실 초반에 기획할 때 저희가 창업 이전의 스타트를 도와주자. 그러니까 창업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알고 가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작이었고요.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지금 이번 올해를 거쳐서 제대로 된 투자 단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도별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지원하면서 5,000명 확보된 분들의 의견도 보면 이게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창업을 그냥 똑같이 봤지만 딥테크 창업해야 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그 제휴 시제품 만들 때 네. 비용도 되게 많이 든다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고민 중에 사실은 이제 성장 잠재력 확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되게 큰 부분이겠죠.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을 늘리는 게 네, 필요하다. 여러 부분 이번에 부족하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운영 관련된 부분의 부족함도 좀 더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걸로 창업에 대한 지원은 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 재편이나 아니면 창업을 확대하는 거는 중소기업 장관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 무슨 네. 말이냐면 중소기업 장관을 떠난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네.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업계에서의 기대도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그 창업하는 환경 속에서의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번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보고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는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중소기업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부처 차원에서 어쨌든 창업이나 고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 좀 낫겠죠. 기대가 큽니다. 그 환율 얘기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